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장외에서 구속 촉구와 또 윤 전 대통령을 지키자는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경찰은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대기할 유치 장소로 알려진 서울 구치소로 가는 호송로 안전 확보와 또 지지, 반대 세력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용한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현관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는데 그래도 관련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세포 집행 당시에 직접 세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었죠? 예, 뭐 짧은 순간에 그 한 4가지 정도 질문했는데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우선 지난 1월에 구속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한 40분 정도 직접 발언에 나서기도 했었는데 오늘도 직접 그 심사에 출석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직접 발언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저는 뭐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1월 달에도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40분간에 걸쳐서 다소 당황할 정도로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면서 방어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네. 그랬습니다만 이번에도 이 특검의 2차례에 소환돼서 거기에서 어떤 일부는 뭐 묵비권이라든가 또 수사 주체에 경찰 우리가 고발한 경찰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적극적으로 불리한 것을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출두해서 이 적극적으로 제2의 방어권 행사를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 방어권을 행사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아마 변호인단도 권했다고 취재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것이다. 그리고 네. 이른바 완전 결정적인 증거가 파악되지 않는 그런 그 법리 싸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정적인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그런 네. 의미에서 적극적인 본인의 방어권 행사는 뭐 거의 기정사실처럼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적시한 주요 혐의가요. 일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또 허위 공문서 작성, 또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등입니다. 이 입증을 위해서 특검은 178장 분량의 PPT까지 준비했다고 하는데 이지혜 부대변인, 지금 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무리하게 영장 청구를 했다라고 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긴급성을 고려해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속 우리가 봐왔지만 윤석열 측의 그 변호의 전략이 3가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3가지요. 첫 번째로는 절차의 정당성을 물고 늘어지고, 두 번째로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세 번째는 자꾸 이 지지자들을 향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7개월 넘는 시간이 지속이 되어 왔는데 그 와중에 파면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도 한 번도 본인의 위헌 위법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다 부하들이 한 것이고 나는 단전 단수도 이 국회의원 체포 지시도 한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이 내환과 외환, 이런 내란과 외환, 이런 아주 제한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대통령의 권한인데 이 절차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절차를 다 갖춰서 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마치 별거 아닌 것처럼 그냥 긴급하니까 그냥 빨리 진행했다라고 가볍게 치부하는 모습이 정말 당황스럽고요. 네. 이 지금 위헌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본인만 마치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하는 지금 행동이 예전에 헌재 심판에서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본인만 쫓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지금 또 이제 내용 중에서 법원에서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또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지 등을 주로 살펴서 아마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 같은데 근데 증거 인멸 관련해서 지금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하고 또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진술을 번복했다라는 질문을 들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의 진술 회유 또는 뭐 압박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강 전 실장은 기존 검찰 조사와 달리 최근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 진술을 바꿨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이 그렇다면 진술을 번복시킨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한다면 왜 번복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특검에서는 당연히 그것을 아마 예의주시를 하고 중요한 이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법원에서도 받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약한 고리로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구 부속실장은 최근에 이 경찰이라든가 관련 수사에서 했던 것보다 상당히 윤 전 대통령 편을 드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훈 전 차장은 그 반대입니다. 네. 상당히 지금까지 완강하게 이거는 경호처는 이 대통령을 위해서 진영에 관계없이 경호를 해야 된다. 그 원칙으로 따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였죠. 네. 상단된 모습인데요. 아마도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른바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론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는 경영학에서 중요한 게임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어떤 그 대형 그 사건에 대해서 연루된 관련자들 또는 공범들이 이런 그 딜레마를 한다.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이 사건을 접근할 수 있는 팩트를 얘기를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자기도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묻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예.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상대방이 먼저 얘기를 할 정도로 수사와 그 환경이 변한다 싶으면은 내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본인의 어떤 형량이라든가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을 의식을 해서 유리하도록 차라리 어차피 그렇게 될 바에는 내가 먼저 얘기를 한다라는 그런 그 죄수의 딜레마의 이론에 따르면은 바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지금 특검에서 아주 상당한 그 입체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체포 저지라든가 이런 면에서 분명히 실체적인 접근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내가 얘기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당연히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미래를 생각을 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뒤바뀌고 어떤 그 결이 다른 얘기가 자꾸 흘러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 강우규 실장 얘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네. 그래서 이른바 불구속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무슨 뭐 전직 대통령이 도피를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바로 회유와 강압의 사실상의 강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굉장히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그런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대신에 네. 바로 이 그 영장 청구의 당위성을 그렇게 몰아가는 건데 특검의 입장에 살펴보면은 이게 법원으로부터 영장이 받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효과적인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전 대통령 측이 사건 관계자들을 회유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만약에 어느 정도 입증된다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 커진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지금 지난 1차 소환 예. 조사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진술에는 참여하다가 예. 식사를 하고 이 오후에는 굉장히 장시간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그 다음 날에 보도가 됐었는데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이 사실관계들을 내부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알고 있나?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그만큼 지금 특검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관계들을 취합해 놓고 있고 그것으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에도 진술을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모두 다 입을 닫고 있으면 나도 안 할 유인이 있지만 모두 다 증언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계속 김성호 전 차장이라던가 강행구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증언을 함으로써 계속 사실관계가 더 명확해지고 그리고 윤석열 측에 불리한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도 이 관계자들을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말 맞추기 아니면 증거 인멸을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주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구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심리적 압박감이 커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짜 사실로 밝혀지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고요. 지금 예. 특검도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에게 뭐 이렇게 충격적인 그런 사실관계를 내보일 만큼 굉장히 수사가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영장을 청구할 때 어느 정도 범죄에 소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또 다른 혐의 중에서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4일 오후에 당시 외신 대변인에게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 또 대통령으로서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라는 입장을 외신에 전파하게 했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전파라는 의무 밖의 일을 하게 한 것.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지금 특검의 판단이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세요? 이른바 이제 프레스 가이던스에서 PG라는 얘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예. 대통령의 어떤 국정 방향이라든가 국정 철학을 이 외신 기자에게 배포를 하라 이러이러한 취지로 계엄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지시를 했다는 게 바로 특검의 이 수사 결과를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의 대통령의 월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죄를 적용을 했는데요. 네. 이번에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관련된 얘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바로 지금 얘기한 PG, 외신을 상대로 이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직권을 남용해서 지시를 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한 가는 이 영장 청구한 기록이 통째로 언론에 유출이 됐다라고 해서 특검이 상당 부분 불쾌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적용을 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통상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라고 아마 우리 앵커께서도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게 중간에 수사하면서 중간에 수사가 완성되지도 않은데 중간에 혐의 자체를 언론에 이렇게 슬쩍슬쩍 보통 수사관이나 검사들이 비치는데요. 네. 이럴 때는 그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 사실은 피의 사실을 공표를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사안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을 등사, 이른바 변호인단이 차기 변호를 위해서 이 공소 사실이 적힌 바로 청구영장 적시를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통째로 언론에 유출이 된 상황이거든요. 다수의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언론이 전체적으로 단독 입수를 했다라는 그 기사가 엄청 많이 쏟아졌죠. 네. 이번에는 정반대입니다. 변호인단이 본인들의 어떤 그 향후 변호를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검 측에서 무리한 지금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이거는 유출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 쪽에서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다. 이거는 바로 수사 방해로 입건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법 처리 대상이 된다라고 어제와 그저께 상당한 고강도의 이런 그 평가를 특검에서 한 거지요. 그래서 이번 그 실질 영장 심사에서 언론에 관해서 두 가지 이슈가 터져 나왔는데요. 글쎄요, 지금 그게 어떻게 법원에 대해서 받아들여질지 이게 지금 한참 지금 진행이 됩니다만은 제가 저도 기자 생활을 비교적 오래 언론밥을 먹은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특검 쪽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즉, 이 언론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네. 변호인단과 윤 전 대통령이 유리할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피의 사실 공표라는 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 왜 이런 것이 공개되느냐 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렇습니다.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엔 반대의 경우로 경우상이 됐다는 나타났죠. 말씀인 것 같고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두 분께서는 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이지혜 부대변인님. 구속영 이건 뭐 다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하나가 있고 만약에 이번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다른 혐의를 적용해서라도 구속영장을 다시 재청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뭐 앞서도 얘기 나왔지만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가 돼서 지금 밖에 있고 그런데 내란을 같이 동조하고 옹호한 그런 다른 사람들 종사자들은 네. 아직도 구속을 유지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 감정에도 뭐 이 국민적인 정서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아까도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지금 증거 인멸의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 맞추기 그리고 아까 이 공소장이 외부로 노출이 된 것도 이 윤석열 측에서 다른 그 내란 공범들에게 보내는 어떤 무언의 압박 내지는 사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뭐 같이 방향을 설정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런 증거 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빨리 윤석열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기를 한번 바라봅니다. 그 증거 인멸 외에도 그 특검팀 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망할 염려가 크다. 근데 이제 또 일국의 대통령 했던 윤 전 대통령이 도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출국 금지 조치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뭐 현실적으로 도피, 도망할 가능성 이거는 뭐 극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일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도피가 국내의 도피는 이게 뭐 불가능할 테고요. 해외 도피도 말씀하신 것처럼 출근 조치가 일찌감치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증거 인멸 여기에 초점을 계속 특검을 맞출 것이다. 이 도피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법조인들 여러 명 쭉 이렇게 상황 이게 지금 영장이 법원에 발부가 될 것인가를 했더니 예. 이 한 분 빼놓고는 이 발부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성이, 5개 지금 혐의 중에서 직권남용 권리 행사가 있죠. 국무회의에서 9명의 국무위원들한테는 아예 사전에 국무회의를 한다. 빨리 오세요라고 하는 사전 예고도 없었다 하는 것들이 이거는 윤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이것은 12월 3일 그 계엄을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이게 그 사후에 작성을 한 거 아닙니까? 물론 윤 전 대통령한테는 그것이 반드시 사전에 할 필요는 없다. 상황에 따라서 사후에 부서, 즉 사인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사안의 어떤 그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허위 공문서 작성법에 충분히 적용이 된다. 그리고 또 이 문서가 불리하게 작용이 될지 모르니까 폐기까지 또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폐기 지시를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 두 번째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물 위반까지 적용이 되면은 이 영장이 발부되는데 결정적인 이 요인이 될 것이다라는 법조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 판단과 결이 크게 다르지 않는 걸로 봐서 발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법조 일각에서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이제 넉 달 만에 재구속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의 어떤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가 되지 않은 이 외환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좀 수사의 속도가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국민들께서 가장 분노하고 놀람을 표현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정통성이나 아니면 정권 유지를 더 오래 하기 위해서 북한에다가 무인기를 보내서 그 북한의 발각되기를 바라면서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무인기를 띄워보냈다라는 사실이 지금 하나둘씩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화와 안전과 안보를 담보해야 할 대통령이 일부러 본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무인기를 띄워서 내전을 일으키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많은 증언자들이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해서의 증거들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구속이 되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거인멸의 우려에 없이 그리고 입맞추지 않고 이 진술에 대한 오염이 없이 진술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빨리 구속 상태가 되어서 이 외환죄 부분에서도 수사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